차시고 이제 이게 30대? 자, 한번 그러면 같이 가볼게요. 저희 날 설명할게요. 자, 딱 몇 장 남았다? 한 장. 한 장 남았고 여기까지가 연속입니다. 우리 이제 거의 한 2주 했거든요. 그럼 저희 놀랍게도 지금 몇 번째 수업이냐면 시험 끝나고 아마 6번째 수업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니 6번째만에 일단은 끝난 거예요. 지수로 볼 때는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 그때는 거의 한 달 넘게 했던 것 같은데. 자, 끝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번 페이지랑 다음 장 넘겨보시면 위에 정리가 나와 있는데 무슨 정리라고 해서 뭐 좀 나와 있어요. 자, 뭐 말하자면 이제 이 두 가지 정리는 이 연속과 관련된 정리예요. 다시 이 연속과 관련 정리인데 일단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를 공부할 때 마음가짐은 일단 그러니까 정리거든. 근데 너무 진지할 거 없이 그러니까 정리마다 문제의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컨셉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위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최대 최소 정리란 무엇인가라고 써 있잖아. 또 약간 고민을 했어. 오늘 수업 어떻게 하지? 그냥 제가 이거에 관한 얘기를 일단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최대란 말, 최소란 말 들어보셨나요? 언제 들어봤어요? 함수에서 우리 1학기 때 최대값 구해라. 그거 맞거든요. 최대값 구해라. 그거 맞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정리는요. 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모든 함수는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자, 모든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까요? 항상? 아니면 탄젠트 함수가 그 예시죠. 대빵 어려운 걸 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좀 쉬운 걸 하려면 이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탄젠트 물론 가능하네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쉬운 거 뭐 있어요? 1차. 그럼 예를 들어 맞아요. 자, 1차 함수. 적당히 그냥 한번 볼게요. 이런 그래프인데, 자, 얘 그래프 보시면 이미지 알잖아요. 얘 최대값 있어 없어? 없네요. 최소값은 없고요. 또 뭐 있어요? 2차 함수. 2차 함수. 자, 2차 함수는 자, 이 그래프 보고 말해봐. 얘 최대값 있어 없어? 없어요. 최소값은? 있네. 그럼 뭐 이제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항상 일단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아는 것 중에 요 근래 배운 것 중에 둘 다 있는 건데 있는 거 아세요? 어떤 그래프가? 누구 있지? 뭐 예를 들어 사인 함수 기억나? 이 사인 함수는 이런 모양이었잖아. 얘는요 최대랑 최소 둘 다 있나? 네.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것도 있고요. 이해돼? 그 어쨌든 정리하자면 함수마다 아예 없기도 하고 뭐 하나만 있기도 하고 둘 다 있기도 해요. 어쨌든 자 항상 존재할까 물어보시면 no라고 쓰고 사실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장을 못해요.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보장을 못해. 이 말 맞나요? 그런데 자, 이번 정리는 그럼 뭐에 관한 정리다?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며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랑 항상 존재한다라는 정리가 이 정리예요. 다시 이 정리의 뜻이 뭐냐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 함수는 항상 존재하게 만드는 게 이 정리예요. 대충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그 특정 조건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정리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정리는 미리 말하면 이 정리를 가지고 뭔가를 증명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쉽게 끝나 이 정리는요. 사실 오늘 남은 시간 포인트는 다음 장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 정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적으세요. 그럼 이 정리는 무슨 정리라고? 우리한테 요게 있는 거를 보장해주는 정리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저희 같이 해볼 건데 적으세요. 자, 사실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 바로 갈 수 있지만 그럼 저희가 한번 좀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저 정리를 사실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잘 봐. 저는 지금부터 이 함수가
최대랑 최소가 있게 만들고 싶어요. 있게. 첫 번째, 어떤 조건을 부과하면 되는 줄 아세요? 합이 사실 여러분들 그동안 이거는 되게 많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 주잖아. 생겨요. 뭘 주면 돼? 정의역을 제한. 좋은 말 하시네요. 정의역을 제한한다. 혹은 가위를 준 거 맞나? 예를 들면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가위로 잘라주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위를 잘라주면 이거 이제 어떻게 돼? 생기나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사실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냥 가볼게요. 바로. 첫 번째는요. 이런 가위를 하나 주고 조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러분 이런 가위를 주면 최대랑 최소가 생겨 안 생겨? 혹시 이거는 생길까 안 생길까? 혹시 안 생기는 거 아세요? 이 가위는요 최대가 없어요. 이게 여기에 무한히 다가갈 수 있지만 그 값이 안 생겨요. 즉 반드시 어떤 가위를 줘야 돼요? 혹시 이번에 배운 표현 하나 기억나세요? 이걸 무슨 구간에 부르게요? 이게 닫힌 구간. 밑에가 뭐예요? 그래서 조건으로 보통 이제 닫힌 구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닫힌 구간을 주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지. 그런데 자 여러분 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과연 또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가 이 구간을 줄 거야. 이 구간에 이 만족이 돼야 돼. 두 번째는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줘버리면 발레가 생겨요. 어떤 발레? 아까 서준이가 말 잘했는데 여기 탄젠트 기억나세요? 탄젠트는 이렇게 대충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 이 구간을 주긴 줬는데 예를 들어 탄젠트에서 이렇게 줘버리면 이렇게 줘버리면 여기는 최대 최소가 있어 없어? 없잖아. 자 혹시 얘랑 지금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얘는 지금 가운데가 끊어져 있잖아.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지금 배운 연속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연속이 첨가가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자, 최대랑 최소는요 언제 존재하냐면 두 가지를 만족하면 항상 존재해요. 첫 번째는 뭐 이 닫힌 구간을 줍니다. 가위를 하나 주고요. 두 번째는 뭐 거기서 연속이며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항상 있다 라는 정리예요. 대충 뭐 이해하시겠어요? 뭐 뭔지 모르겠지? 자 밑에 한번 밑줄거 볼게요. 뭔 소리예요? 이런 소리 한 건데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 정리는 실제 문제는 사실 이런 것 따위 몰라도 그냥 풀린다는 거예요. 자 밑줄거 볼게요. 자 이 정리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정리를 아시는 것처럼 조건이란 게 있고 결론이란 게 있어요. 자 먼저 조건 체크할게요. 여기부터가 조건인데 조건은 방금 말한 대로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 닫힌 구간에서 즉 일종의 가위를 하나 줍니다. 가위를 하나 주고 두 번째는 뭐 거기서 연속이면 요 두 가지가 조건입니다. 즉 이거 두 개를 만족해주면요 자, 오른쪽에 여기가 결론이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뭐가 있다고? 이 구간에서 뭐 반드시 뭐가 있다? 최대랑 최소가 있어요. 그런 정리를 합니다. 제가 그 처음에 했던 요 질문 있잖아요. 요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함수는 둘 다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거 두 개를 만족하면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만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자 밑에 문제 볼게요. 근데 문제가 웃긴 게 뭔지 알아? 여러분 예를 들어 176번 문제 지금 뭐 하래요? 뭐 하래요? 이차함수 최대 최소 갑자기 뜬금없이 최대랑 최소를 뭐 구하세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 정리는요 실제 시험 문제 그냥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번에 배울게 언제 배울게? 여러분 자 176번은요 무슨 함수예요? 자 2차 함수고 우리 2차 함수에서 가위 문제는 언제 배워요? 중학교 이거 뭔 중학교야? 고1 때 배워요. 고1 때 1학기 때 배우잖아. 나랑 한 친구 있는데 그냥 이제 그때 복습이야 사실은. 자 밑에 있는 177번은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 유리함수고 이건 언제 배웠어? 작년 이거 작년도에 또 배웠고요. 밑에 있는 건 무슨 함수야? 무리함수 그래서 여기는요 정리할게요. 출제 포인트가 되게 설명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 문제는 그냥 최대값 구하세요.
그래서 이미 구할 줄 알면 그냥 구하면 됩니다. 웃기죠? 자,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해보세요. 이번 페이지의 모든 문제가 그럼 구하세요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예를 복습입니다. 자, 복습이고, 자, 우리 여러분 원래 최대랑 치수는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자, 원래 최대랑 치수는 무슨 문제야? 그래프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첫 번째 풀이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잘라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래프 그리기 수업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언제 한번 날 잡아 할까 싶어요. 그래프를 이제 좀 그릴 줄 알면 많이 좋아요. 그릴 줄 알면. 그런데 기억나? 처음에는 많이 그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그리고 이제 뭘 만들어? 약간 있을 만한 곳에 공식을 만드는 거 아세요? 그게 그 다음 흐름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그러면 저희 같이 해봅시다. 자, 176번. 자, 2차 함수에서 뜬금없지만 최대값 최소값 문제입니다. 고일 복습. 자, 여러분들이 이거 자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2차 함수는요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어디 때문에? 그 가운데 뭐가 있죠? 꼭지점의 존재 때문에 변수가 생깁니다. 복습이라고요. 우리 1학기 때 진짜 대빵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수로 구할 때. 기억나세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 이번엔 고1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원래는 그래프 문제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려보신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림, 꼭지점 요렇게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자, 요게 이번에 새로 배운 기호인데, 여러분 요거 혹시 오른쪽이랑 같은 말 쓸 수 있나요? 이게 이제 가위인데 이제부터는 저렇게 나온다고요. 당연히 번역 가능합니다. 얘 번역하시면 x가 0 이상이고 x가 3이야 맞나요? 그래서 그냥 고1 문제 풀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진지할 게 없어. 그냥 최대값 문제입니다. 정리 설명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제가 써본 일이 없다고요. 그냥 문제가 담백하게 구해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라볼게요. 자, x가 0부터니까 여기 어딘가부터, 자 3까지니까 대칭성 이용해서 여기쯤까지 잘리겠죠? 이렇게 해서 잘라보시면 최대값은 언제 나온다? x가 1일 때. 다시 최소값은 미니멈 x가 3일 때 나오겠네요. 그리고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최대값 1, x에 3 대입하시면 최소값 마3 맞나요? 이렇게 해서 공식화 했는데, 이제 외웠잖아. 사실 이 정도는요 2차 함수를 안 그리고 풀 수 있지. 저 보세요. 자, 2차 함수는 원래 항상 어디를 체크하는 줄 아세요? 크게 몇 군데? 세 군데. 첫 번째 왼쪽 끝점, 두 번째 오른쪽 끝점, 세 번째 어디? 근데 주의할 점은 꼭지점은 항상 하는 거야. 아니면 여기 사이에 있을 때만 하는 거야. 있을 때만 하는 거지. 이는 사이에 있으니까 체크하는 거고, 만약에 없으면 체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식화까지는 복습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177번. 어쨌든 이번 페이지에 요 세 함수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니까, 지금 지수로는 안 나오나요? 그거는 미적분. 그것은 없겠다. 그러니까 미적분 비례해서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지수함수, 러그함수, 상업 다 나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동일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혹시 이 정도는 그릴 줄 아세요? 유리함수입니다. 자, 유리함수는 정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x는 얼마? x는 마이너스 1, y는 얼마? 자, y는 0. 이렇게 되고, 여기가 양수일 때는 이제 이런 모양이거든. 이런 모양.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위가 있네요. 자, 가위로 잘라볼게요. 자, 마이너스 3부터 어딘가에 있는 마이너스 2까지.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있다? 마3일 때 있겠네요.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즉, 양 끝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답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자, 이걸 공식화하자면 유리함수는 항상 어디에 있다? 이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사인할 때 치환 문제에서 유리함수 나왔잖아요. 양 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세요. 유리함수는 양 끝점에 있다는 거. 그 위치까지 외우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쌤,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이런 자,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줄 리가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최대가 없거든요.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밑에 178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뭐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아시면, 자, 그릴 줄 아시면, 자, 무리함수는 제가 작년도에 출발점이라고 해서 3,0 이렇게 되고요. 혹시 방향 어딘지 아시겠어요? 몇 사분의 쪽? 기억나는 친구.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2, 4분면 쪽으로 난을 치라고 했죠. 이렇게 난을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가위로 잘라 보겠습니다. 자, 어딘가에 있는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양 끝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양 끝점이 있습니다. 외우시고요. 어쨌든 이건 이제 복습이잖아. 뭐야 지금? 왜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보시면 뭐 비슷하게 이제 최대의 최소를 존재하면 구해봐라.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그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못 그리고 푸는 거 한계가 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 예를 들어 179번 문제 있잖아.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 최대랑 최소가 항상 존재할까요? 자,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최대만 최소가 없어. 그걸 어떻게 알죠? 그려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그릴 줄 알면 잘라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못 자르면 이제 몸이 고생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다른 길이야, 이제 절벽이야. 이제 이런 게 그런 거야. 자, 얘는요 간단히 그릴 줄 알면 되게 쉽거든. 자, 그려볼까요? 얘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몇 쌍면 쪽인 줄 아세요? 대충 이쪽 4쌍면 쪽이야.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에 x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자, 여기 x가 출발점. 이게 너네 그 꼭지점으로 하거든요. 1, 이게 1, 여기가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그릴 줄 알아도 이제 쾌적하거든요. 자, 잘라볼게요. 자, 2부터 5까지니까 2부터 5는 포함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누가 있다? 최대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거 그릴 줄 알면 너무 좋은데 못 그리면 몸이 고생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 사실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저 보세요. 굳이 위에 정리랑 연결 지어볼게요. 사실 왜 나왔냐면, 여러분 얘 있잖아. 아까 위에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하면 둘 다 존재하는 거지. 근데 얘를 존재 안 하네. 혹시 왜 없는 줄 아세요? 한쪽이. 그 정리에서 뭐를 만족해요? 이게 닫힌 구간이 아니라서. 사실은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한 개라도 부실하면 그게 보장 못하게 돼요. 둘 다 만족할 때만 존재한다라는 뭐 그런 교훈을 주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모르게 풀면 된다고. 사실 이번 정리는 몰라도 그냥 풀 수 있다는 거야. 모르겠고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잠깐만 베이비슨 가볼게요. 사실 뭐 여기는 그래서 문제가 다 이런 식 그냥 구할 줄 아니? 그냥 구해봐야 이렇게 나와서 그냥 구할 줄 알면 이 정리를 사실 몰라도 돼.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몇 쪽 가보시냐면 예를 들어서 37쪽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자, 37쪽에 오른쪽은 방금 했던 그 내용이고요. 다시 자, 왼쪽에 보시면 자, 원래 최저랑 최소는 그래프 문제라고. 왼쪽에 이상한 롤러코스터인가? 자, 그래프 하나 주고 밑에서 구간들을 다양하게 줘요. 다시 위에 함수는 한 개인데 밑에 구간들이 다양해요. 저기서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몇 개만 구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좋다. 13번이랑 14번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가위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위를 어디를 주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져요. 이해? 원래 저희가 그래프만 주면 자르면 되거든요. 그리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자를 줄 아는지를 묻는 그냥 또 구하라는 문제예요. 사실 이 정리는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이 중요한데 여기 얘도 근데 방심하지 말고 한번 집에 가서 많이 구해보세요. 자, 가위를 줬다고요. 자, 13번, 14번 딱 두 개만 해볼게요.
오래 안 걸리겠죠? 30초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 사실 또 엄밀히 말하자면 왜 나왔냐면 또 역시나 위에 있는 정리 중에서 조건을 만족 안 하면 꼭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쪽이 없다는 말은 그 정리에서 조건 둘 중에 한 개가 만족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닫힌 구간이 아니던가 혹은 연속이 아니던가 뭐 이유가 있겠죠. 둘 다 만족하면 반드시 둘 다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1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자, 누가 한번 도와줄까요? 혹시 수빈아, 자,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가위거든요. 닫힌 구간.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 혹시 최대값, 최소값 구하셨나요? 혹시 최대값 얼마게요? 응? 이거 뭐 y값. 여기 오른쪽 끝에 있네요. 이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1. 요거 나오셨나요? 네. 얘는 있네요. 둘 다. 자, 있는 이유가 뭐라고? 자, 오늘 배운 그 정리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다시 닫힌 구간이죠. 그리고 가운데에서 연속 이하 아니야. 그러니까 연속이면 존재한다라는 원래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야. 원래는 사실. 근데 뭐 모르겠으면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14번 볼게요. 자, 14번의 유형가 1부터 3까지 가위거든. 1부터 3까지. 혹시 이게 최대값 있을까? 얼마? 가장 위에 있는 거. 다시 최소값 있을까? 얼마? Y. 자, 여러분들 이거 마이너스 1 최소값 맞을까 아닐까?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마이너스 1 지나나요? 여러분 구멍 뚫려도 안 지나 지금? 이제 최소값 없습니다. 없겠죠. 여러분 자, 얘는요 위에 있는 정리가 만족이 안 된대.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이게 닫힌 구간은 맞는데 여기가 뭐가 돼? 여기 사이가 불연속인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이유를 말하자면 이제 불연속이라서 위에 있는 정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문제를 풀면서 저런 생각도 하라는 문제예요. 원래는. 근데 모르겠고 그냥 구하면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라는 문제입니다. 뒤에 가볼게요. 그러니까 뒤에 가시면 39쪽에도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 39쪽에 5번 문제 하나만 더 합시다. 자, 말했죠. 이제 그래프 문제가 점점점 풍성해진다고요. 나중에 정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우리가 배운 게 다 나옵니다. 극한, 연속, 이정리, 미분, 심지어 적분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기말고사 때쯤 되면 이제 이 보기가 다 채워져요. 모든 그걸. 자, 그래프 문제입니다. 아무튼 뭐 해보세요. 지금 이제 보기가 5개인데 아직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3, 4, 5 동일한 보기죠. 근데 뒤에 더 배우잖아. 4번 딴 걸로 나와. 미분. 5번 적분 나와. 그래서 다 나와. 극한, 연속, 미분, 적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풍성해져요. 추석처럼. 여러분 추석이 언제죠? 10월인가 9월인가? 9월이구나. 언제 오지? 근데 올해 여러분들 근데 정말 좀 쉬는 날 좀 별로더라. 제가 미리 봤는데 언제더라? 추석이 아무튼 뭐 좀 쉬는 날이 좀 별로 없던데. 빨간 날이 좀 이상하게 있어요. 불만기네. 불만이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얘 있잖아. 자, 요 1번 오랜만인데 요거 뭐 구하라는 얘기야? 3에서의 뭐? 써보세요. 우극한 맞나요? 자, 여러분 3에서 우극한이니까 자, 2 맞을까 틀릴까? 이게 뭐예요? 3이라고 써야겠죠. 극한 관련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 얼마 전에 연속이네. 여러분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요 구간이 어딘지 아시겠죠? 자, 요 구간은 말하자면 여기 사이를 말하는 거야. 즉 양 끝점은 버리시면 되고 여기 사이만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사이에서 지원아 불연속인 거 몇 개예요? 한 개인 거 아시겠죠? 여기 하나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이건 아니라고요. 이 사이만 보는 거라 한 개입니다, 한 개. 이해돼? 자, 한 개입니다.
볼게요. 1, 2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 쓰나요? 맞아 틀려? 있잖아요. 우리 최대 얼마예요? 1, 2에서 얼마죠? 3이잖아. 자, 갖지 않는 게 아니라 최대값 있어요. 3으로. 그 다음에 4번 서준아 2부터 3 사이에서 최소값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최대값이 없는 거예요. 그쵸. 너무 잘해요. 혹시 최대값 있는 거 아세요? 그럼 자 2부터 3까지면 저쪽이 하얀 거 있지 않아요? 이쪽은 있잖아요. 아, 있잖아요. 사실 둘 다 있습니다. 이번 쪽은. 그래서 일단 맞겠죠. 4번이 옳은 겁니다. 한 번 더 5번. 자, 성준아 5번에 1부터 4 최소값 갖는다. 맞아 틀려? 틀려요. 그리고 요거 아니라겠죠. 요거 아니야 최소값 없습니다. 그래서 틀리고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 괜찮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날선형 들어갈게요. 마지막 내용 3분 남았습니다. 피날레를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쉬는 시간 바로 첫 번째 내용 요 내용은요. 뭐 그 정리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근데 막상 문제 자체가 그냥 구해봐라 혹은 뭐 있냐 없냐로 나와서 이건 뭐 새로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요게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자, 여기도 한번 밑에 문제 먼저 볼까요? 밑에 문제에서 뭐 하래요? 뭐 하래요? 이거 보이시죠? 이 뭐야 이거? 증명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가기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 희소식을 말씀드리면 시험 포인트는 이 증명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이값 정의라는 페이지는요, 약간 좀 특별한 문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좀 통째로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별로. 다시 이 증명은 물론 나올 수 있지 소수령으로. 근데 이제 웬만하면 잘 안 나오고 얘랑 관련된 유형 문제를 같이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아까랑 동일하게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자, 위에 제목 보시면 이번에는 무슨 제목이냐면 사이값 정리라는 말이 나와. 여러분들 사이값 정리는 뭔가 느낌 오는 거 있어요? 앞장의 최대치수처럼. 그럼 사이가 뭔지 아세요? 사이가 뭐예요? 여기 사이. 정말로 그 사이가 맞아. 근데 자, 얘는요. 근데 사실 앞장보다 더 얘를 들기가 어려운데 사실 얘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그냥 간단하게 좀 예시를 보여줄게요. 약간 무슨 정리냐면 이런 정리야. 여러분 자, 얘는 사실 사이값이라고 써 있는데 약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얘는 이제 어디 사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수는 함수니까 함수라는 게 보통 이제 x 값이 있고 y 값이 있잖아. 예를 들어 x의 사이라고 하면 여러분 요렇게가 사이죠. 1부터 4 사이. 근데 y도 여러분 사이가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사이가 있잖아요. 1부터 4 사이 이렇게. 그런데 자, 질문. 얘는 사이는 사이인데 x 쪽의 사이를 말할까 y 쪽의 사이를 말할까? 왜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 원래 수학에서 극대값, 극대값 안 보였구나. 최대값, 최소값, 극한값, 무슨값 다 무슨 값이야? 자, 그럼 최대값, 최소값, 극한값은 다 x값이야, y값이야? 우리 y값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렇게 합시다. 얘도 사실은요, 사이값, 이게 y값이 말이에요. 즉, 풀어 말하자면 얘는 이제 일단 어디 사이 말하냐면 어떤 y가 있어요. 어떤 y랑 y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어쩌면 y 값과 어떤 y 값 사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얘는 사실 설명이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좀 들어보시면 그 말이긴 하는데 이게 앞장처럼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뭐 그래서 뭔 소린데요? 자, 이런 소리입니다. 더 보세요. 여러분 혹시 예를 들어 여러분, 요거는 필기를 일단 하지 말아봐. 일단 한번 들어봐. 내가 뭐 최대한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이해를 하시라고. 그럼 자, 요거 1차 함수지. 제가 y 값 두 개를 예를 들어 여기는 y는 1, 여기는 y는 4. 요렇게 제가 이제 y 값 두 개로 일종의 잘랐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잘라보시면 이렇게 남는 거 맞아요. 그리고 자, 그럼 저희가 y랑 y 사이에 지금 숫자가 몇 개 있게? 몇 개 있어요? 대빵 많잖아요. 무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무한계인데, 자, 제가 이 식으로 해볼게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사이에 아무거나, 자, 아무거나 y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3, 네. 요 y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쭉 그었을 때, 요 3을 가리키는 x 값이 존재할까요? 얘는? 여러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 겹쳐요. 그럼 직관적으로 하나 여기 만나는 점이 있잖아. 그리고 만나는 점이 있단 말은 이거를 가리키는 x가 뭔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얘만 그럴까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요 y값, 예를 들어 2라고 할게요. 얘도 혹시 만족하는 x가 있나요? 그렇죠? 물어볼게요. 여기 사이에 어떤 걸 잡아도 항상 있나요? 있죠. 그거에 관한 점이야. 그러니까 그게 항상 있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잖아. 마치 앞장에 최대값이 항상 있냐처럼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거를 만족할 x가 항상 있냐라는 질문인데, 역시나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항상 있다, 뭐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번 더. 자, 그러면 없을 수가 있나요? 적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갈게요. 없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거 어때요? 너네 요 근래 숙제하다 보면 이런 상황 많이 봤지. 예를 들어 이렇게 이거 함수거든요. 그리고 제가 비슷하게 y 값을 한번 줘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를 y는 1, 자 이렇게 y는 4야. 그리고 역시나 여기 사이에 수많은 y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는 모든 y가 다 선택을 받을까요? 어디가 못 받게? 그럼 자 여기는요, 요 y 값은 어때요? 선택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항상 그렇다 보장이 없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 정리가 원래 그거를 보장해 주는 정리예요. 어떤 y랑 y든 간에 그 사이에 항상 선택받는 게 있다라는 걸 보장해 주는 정리야. 일단은 그게 사리값 정리예요. 자, 혹시 한번 봐봐. 이거 지금 왜 없는 줄 아세요? 얘는 지금 왜 선택 못 받지? 가운데가 뭐야? 또 끊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조건도 첫 번째 이제 연속이 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면 또 이제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 또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럼 자, 연속이면 항상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거 내가 예시 모르겠다. 예를 들어 뭐도 있냐면, 연속은 연속인데 없는 예시 있나? 연속이라고 항상 되냐? 그건 아닌데. 자, 어쨌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바로 갈게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위에 정리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제가 했던 말이, 이제 요 정리를 좀 풀었다 보니까 대빵 복잡한 말이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잘 봐. 자, 이번 정리는 어쨌든 방금 말한 대로 어떤 y랑 y 사이에 숫자가 많은데, 걔네들이 항상 선택받냐에 관한 정리야. 근데 보신 것처럼 항상 그렇진 않은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항상 그런 게 있다라는 그런 정리입니다. 근데 얘는 실제로 이제 문제를 볼 건데, 자, 얘 보세요. 자, 조건입니다. 자, 필기해봐. 일단 이 사이값 정리의 조건은요, 앞장에서 말씀드린 최대값이랑 사실은 많이 비슷합니다. 아니,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 추가된 조건이 있어요. 쌤, 이거 그럼 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장처럼. 여기 나눠야 됩니다. 밑에 증명할 때는 이것들을 써야 돼요. 그럼 원래 증명할 때는 아시죠? 이 별로만 쓰면 안 돼요. 조건이 된다, 된다 보여주고 써야 됩니다. 다시. 첫 번째는요, 주어진 함수가 역시나 어디서? 닫힌 구간에서. 역시나 가위를 주는데 닫힌 구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뭐? 연속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앞장과 동일합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 하나가 추가된 게 뭐냐면 3번.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가 된 조건이야. 앞장과 비교하시면. 자, 어떤 조건이? 자, 혹시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뭐를 보장하는 조건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if, 이거 필기하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이값이 없어. 사이가 없게 돼,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게 뭐냐면 약간 요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요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두 개 사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이가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조건에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사이가 있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어쨌든 가위로 잘랐을 때 양 끝점의 y 값이 달라야 사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사이가 있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결론입니다. 자 증명할 때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좀 체크해야 돼요. 자 이제 결론은 자 이거 증명은 따로 안 할게요. 이제 이걸 만족하면요 반드시 뭐가 있다. 잘 봐. 아까 제가 말로 했던 게 여기에 지금 문장으로 쭉 나와 있는 거야. 잘 보세요.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이 말의 뜻이 뭐다? 아까 제가 보여준 대로 FA 어쩌면 이게 지금 FA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이제 Y 값 하나 그리고 FB 어떤 Y 값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사이에 있는 자 혹시 임의애가 뭔지 아세요? 뭐게?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아무 Y나 어차피 얘가 이제 아무 Y 값이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을 때 반드시 뭐가 있다고? 요거를 만족하는 뭐가 있다? C라는 게 무조건 한 개는 있다는 걸 보장해 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 자, 직관적으로 봐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자, 연속이라고 했잖아. 연속이면 무조건 여기 사이를 한번 지나가요. 이해돼? 그러니까 연속이면 무조건 한번 지나가서 만나는 점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뭐 어떤 요게 지금 말하는 C예요. 요게 지금 C야 C. 얘를 가리키는 X가 하나쯤은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이 말을 쓰냐면 왜 적어도 한 개냐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면요. 요렇게 되면 요거를 만족하는 C 값은 몇 개 있지? 그러니까 3개도 가능해요. 일단 최소 1개는 보장이 되는 거야. 근데 몇 개인지는 사실 몰라요. 최소 1개는 있다라는 뭐 그런 정리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자 이제 밑에 문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자 일단은 여러분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좀 어려운 거 아는데 사실 이 증명이 어려운 친구는 잠시 후에 보게 될 베이직스의 유형 문제를 기억하세요. 얘는 사실 이 증명은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잘 들어. 자 밑에 문제는요. 자, 읽어보시면 좀 다른 게 또 뭐냐면 위에서 분명히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 근데 밑에 이거 문제가 무슨 식으로 보이세요? 함수로 보여? 방정식으로 보여? 이게 또 웃긴 게 보통 여기가 방금 설명 다 함수였잖아.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또 방정식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한 가지를 알고 있잖아. 요거는 이제 또 하나 상식인데 우리 함수랑 방정식에 관계가 하나 있는 거 알지? 이 관계라고 씁니다. 자, 무슨 관계가 있지? 자, 함수에서 오랜만인가요? 교점이야. 방정식에 뭐랑 똑같죠? 이거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말하자면 갑자기 뜬금없는데 이제 우리가 함수에 관한 정리거든요. 사실 사이값 정리는 함수에서 쓰는 정리예요. 함수에서. 근데 갑자기 왜 방정식? 요 관계를 한번 첨가하면 연결되어서 끝낼 겁니다. 자, 좋다. 한번 10번 들어갈게요. 10번 보시면 그러니까 똑같이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돼 보시고요. 자, 이번 문제는 자, 뭘 보이래요? 자, 그럼 요 방정식 있잖아. 혹시 그럼 풀 줄 아세요? 네. 이거 풀리니? 어떻게 풀지? 될까요? 안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문제는 풀리게 나올까 안 풀리게 나올까? 노래 풀리게 나오면 증명 따위 필요 없어서 풀린대요. 이거 당연히 안 풀립니다. 해도 안 돼. 안 되는 문제인데 우리한테 뭘 보이게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사이에서 뭐가 있음을 흔히 하나 있는 걸 보이라는 거야. 뭘로? 이걸 보이라는 거야. 뭔가 간접적으로. 그게 가능해져요. 이 정리력은요. 자 흐름 필기해봐. 자 이 문제에다가 필기하고 몇 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대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한번 증명해 볼 건데 자 그냥 한번 필기해 보시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먼저 이 증명을 위해서
우리 보통 여러분들 방정식을 함수로 가는 법 아시죠? 어떻게 가요? 보통 양쪽에다가 뭐 붙여요? 보통 y는 붙였던 기억나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함수로 갈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y라고 쓰지 말고 이쪽은 제가 fx라고 쓸게요. 다시 어차피 자 밑에 쓰긴 할 건데 이제 우리가 많이 가봤잖아. 이제 방정식을 함수로 가는 걸 할 거예요. 제 양쪽에다가 y는 쓰시면 되고, 자 그럼 써보신 거 봐. 이거는 혹시 함수에서 뭔 줄 아세요? 말하자면 이거 매번 나왔던 건데 뭐죠? 함수에서 이게 x축이라는 거예요. 얘가 x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무슨 함수가 돼요? 3차 함수 맞나요? 물론 저희가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뭐 어차피 정리만 쓸 거라서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로 갖고 한번 증명이니까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위에 있는 정리를 쓰기 전에 자 우리 증명은요 항상 먼저 뭐를 밝혀야 됩니다. 자 조건을 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되고 된다는 걸 밝혀주고 그러므로 사이값 정리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한번 조건씩 해볼게요. 자 fx 자이 친구는요 그리고 위에 읽어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자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요 쌤 오른쪽은 열린 구간인데요. 자 얘는요 자 얘를 그냥 닫힌 구간이라고. 일단 제가 원래는 구어체로 쭉 쓰면 되는데 그냥 좀 조건이랑 좀 구분해 드릴게요. 일단 조건 체크할게요. 첫 번째 자 얘 열린 구간을 그냥 닫힌 구간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자 사실은 여기가 왜 열린 구간이냐면 혹시 위에 사이값 정리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 그 세 번째 문장의 결론이잖아. 자 C라는 게 어디 사이에 있나요? 여러분 A랑 B 사이란 말은 저게 닫힌 구간 A인 거 아세요? 열린 구간 A인 거 아세요? 사실 원래 사이값 정리의 결론은 여기 사이에 있다는 결론이에요. 열린 구간 사이에. 그래서 얘는 이제 결론이 나온 거라 얘를 그냥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 무슨 조건 필요해요? 자 얘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연속인데 오늘 쉬는 시간 전에 배웠잖아. 3차 함수는 어떻다고요? 연속이 항상 연속이야. 모든 실수에서. 그래서 여기는 사실 원래라면 그 말 써주면 좋은데 그냥 이 정도는 넘어갈게요. 3차 함수니까 자, 여기에서 연속이죠. 연속이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뭐였지? 자 사이값 써야 될 거거든. 세 번째 조건 뭐예요? 자 양 끝점 대입한 게 어때야 돼? 털나야 돼요. 자 한번 f-1 대입해 보실래요? 자, 얼마 나오죠? f-1 마이너스 1 맞나? 이렇게 자 오른쪽 끝점 f1 대입해 보실래요? 뭐 나오죠? 3 나오나요? 이렇게 즉 이거 두 개 어때요 지금? 다르네요. 다르다. 이거 임으로라 쓸까요? 자 여기까지 조건입니다. 자, 지금 저는 뭐 하는 거냐면 함수로 간 다음에 이 3차 함수를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체크가 안 하거든요. 다시 이 닫힌 구간에 요 문제의 조건을 바꾸시면 되고 자 이 연속이라는 거는 증명을 생략할게요. 상식입니다. 상식이고 요거는 실제로 대입해보니 다른 거 알잖아요. 다르구나. 자 이거 힘으로 자,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러므로 뭐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사실은 바로 그냥 결론 쓸 거예요. 사실 이거는 되게 좀 당연한 얘기인데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자 이제 사실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 지금 이거 세 개를 보이잖아. 이게 왜 증명이 끝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만 쓰면 끝나요 사실. 이거 쓰면 끝난 거야. 자 저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뭐 한 거냐고요. 봐봐 저보세요. 얘 지금 무슨 축이라고? 자 간단하게 상황을 이해시켜줄게요. X축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체크한 거냐면 잘 봐. F-1이 지금 얼마였죠? Y 마이너스 1이지. 자 보세요. 어딘가에 마이너스 1, Y 값이 지금 마이너스 1 맞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할게요.
그리고 자, 오른쪽 끝에 있는 F1이 얼마예요? 3이었죠. 그럼 F1이 3이란 말이 여기 어떤 점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 맞아? 자, 요 양 끝점 다르잖아. 그런데 봐봐. 여러분 지금 조건 중에서 얘 지금 뭐래요? 여기 사이 연속이잖아. 상상해 보시면 여기 사이가 연속이란 말이에요. 요 X축을 지나갈까 안 지나갈까? 무조건 한 번은 지나가잖아요. 최소 한 번은. 그래서 이미 증명이 끝난 거야. 교점이 한 개란 말은 실근이 한 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거야. 당연한 얘기. 사실 지금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이라서 어쨌든 최소 한 번은 지나간다고요. 이렇게 지나가면 뭐 3번일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가 없지. 이런 것까지 알려면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프를.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아직 못 그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릴 줄 알고 돌아오시면 다른 풀이 생겨요. 그려보시면 돼요. 이해돼? 그래서 어쨌든 자 이미 증명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말은 되는 얘기야. 근데 그걸 좀 예쁘게 써보자고요. 자, 어떻게? 책에 있는 표현으로 말해줄게요. 자, 사이값 정의에서 자, 우리가 사실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요 0을 만족하는 게 있냐는 건데 자, 이렇게 써봐. 결론입니다. 여기가 색깔 초록 색깔 결론. 자 뭐냐면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거를 만족하는 C가 어디 사이에? 여기 사이에 있음을 뭐 증명 가능하다. 사실 끝이야 이게. 웃기긴 한데 그냥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뭐에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게 끝이 난 거예요. 다시 지금 뭘 보인 거라고? 요거를 만족하는 C라는 게 원래는 이제 적어도 한 개가 있음을 그러니까 증명 가능하다고 쓰면 대충 끝이 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잘 시험이 이렇게는 안 나와요. 시험이 이렇게는 안 나오고 사실은 시험 포인트는 이게 좀 포인트예요. 사실 약간 여기가 포인트라 나중에 유형 문제를 여기 가지고 문제를 좀 푸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C가 혹시 요 C가 뭔지 아세요? 요 방정식의 근이란 말 정리하세요. 요게 근이거든. 뭐 더 깔끔하게 쓰실 거면 뭐 그러므로 뭐 X가 C가 근임으로 뭐 된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사실 학교가 달라요. 쌤들마다. 그래서 쌤들도 귀찮아서 이 문제를 잘 안 내 시험에 서술형으로는 나오더라도 뭐 빈칸 문제라던가 그러니까 몇 번 해보시면 좀 빈칸으로도 채울 수 있잖아요. 해보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183번 한번 비슷하게 따라서 봐 그냥. 자,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보시면 그냥 됩니다. 자 여기는 진지하지 말자고요. 한 번 더 해보고 우리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 빠르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 어려운 친구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하시면 돼요. 그리고 답안지랑 비교해봐. 답안지는 조금 더 구어체로 써있어요. 뭐 이거라고 하면 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거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거가 저기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서 끝이 났다는 거야. 저 조건 만족하면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한 개가. 그러니까 연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나간다는 거야. 연속이라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 연속이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성질로 우리가 증명했으니까 이제는 상식이 된 겁니다. 증명 안 하는 거예요.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이다. 상식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 증명할 때는 수학 상식을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항함수는 연속이다가 수학 상식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간이 없네요.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한 번 더 좀 간지나게 쓸 친구는 PF라고 쓰면 돼요. 저게 프루프 약자입니다. 증명. 자, 먼저 일단 어떻게 하자? 이게 이제 방정식인데 일단 함수로 갈 겁니다. 어떻게? 저희가 배운 것 중에 y는
근데 보통 여기는 y라고 잘 안 쓰고 fx라고 많이 써요. 왜냐 밑에서 양수점을 대입해야 돼요. f1, f3 이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fx라고 줍니다. 자, 이거라고 하자. 자, 이거라고 하자. 그리고 뭘 체크하자? 사이값 정리를 쓸 준비를 할게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걸 보여줄 건데 사실 이제 그 해설지에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해설지는요. 저처럼 당연히 1번, 2번, 3번 안 쓰고 그 1, 2, 3을 한 번에 쭉 가면 됩니다. 자, 어떻게? 자, 이거라고 하자. 저 위에 구간한 게 있지. 요거를 닫힌 구간 바꿉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자, 얘 여기에서 연속이다 아니다? 연속입니다. 상식으로 바꿀게요. 그냥 연속이다. 연속이고 그리고 자 뭐를 보여줘야 돼요? 요 양끝점이 다르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자, 양끝점 자, F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리고 F3 대입하시면 얼마지? 27 얼마요? 31? 30 오케이. 자, 이거이므로 그래 뭐 이거이다 까지 쓰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뭐 한 거라고요? 사이값 정리를 쓸 준비를 한 거예요. 조건 체크해주고 올라가서 결론 쓸게요. 그러므로 바로 하면 되지. 그러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뭐 어떤 숫자 한 개가 어디에? 여기 사이에 반드시 적어도 한 개는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적어도 한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결론이야. 결론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굳이 말하자면 저희는 지금 실근이 있냐 묻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C가 이제 실근이거든. 그러므로 뭐 실근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만 살짝 써주시면 뭐 적당히 됩니다. 어차피 시험에 이렇게 잘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해돼? 그런데 자 시간 없어요. 저희 베이스 가볼게요. 이게 시험이 이렇게 안 나오고 시험 유형을 보여줄게요. 오히려 시험 유형은 아까 제가 설명할 때 했던 그런 거라면 좀 시험 유형이 되는데 몇 페이지? 40쪽 가봐. 40쪽에 유형 19번 풀 건데요. 여러분들 딱 4문제밖에 없어요.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이게 좀 아껴 먹고 싶은데 근데 제가 한 2-3개를 도와드릴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몇 번 보시냐면 10번 문제 봐. 자, 너네가 이제 이 10번,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들이 시험 문제구나. 그냥 하나씩 느껴보세요.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이런 구간 한 개 주고 증명해봤잖아. 그러니까 뭐 존재한다라고. 근데 이번 문제는 구간 5개 주고 식은 똑같은데 요 중에서 실근이 있는 게 어디냐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 증명할 때 조건할 때 여러분 뭐 했었죠? 일단은 양끝점 넣었던 기억나? 사실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요 시험 문제들이 다 양끝점을 넣어서 뭔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양끝점을. 자, 한번 10번 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는 실근이 있냐라는 문제예요. 이 중에서 한 개만 있다는 거야. 자, 어떻게 확인한다? 쳐보세요. 자, 얘 있잖아. 한번 확인해 볼게요. F-2. 그리고 얘 얼마예요? 물론 얘를 이제 F라고 둔 겁니다. 아까처럼.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뭐 좀 큰 수가 나오네요. 13? 자, 이렇게. 그리고 자, F-1이 얼마예요? 이거 맞나? 자, 이거. 여러분, 자, 여기 사이에는 근이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여기 그래프에 점 찍어봤지? 여러분, 실제로 여기 파트는요, 이게 전략 중에 하나인데, 한번 점을 찍어볼게요. 다시. 얘 지금 말하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 맞나요? 자, 여기죠. 다시. 얘는 말하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여기 사이가 지금 뭐다? 연속이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 사이가 연속이면 이거 실근이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 왜요? 여러분, 얘 지금 뭐라고요?
요게 X축이란 말이야. 자, 실근이 있으려면요 얘랑 얘랑 만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전략이야. 요게 그럼 팁입니다. 팁. 여기 네 문제는 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한쪽이 0이잖아. 얘는 X축이라고 깔아놓으시면 되고, 어쩌면 이렇게 양끝점 찍어봤는데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연속밖에 없단 말이야. 자, 연결돼 있는데 얘랑 맞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그리고 2번은요, 자, 요거를 리필할게요. 얘 쓰면 되고, 자, F0. 자, F0일 때 Y가 얼마예요? 자, 여기잖아. 자, 여기 사이도 맞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게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뭐 해볼까요? 4번. 자, 3번인가? F1. 여러분, F는 얼마예요? 얼마죠? F1 2인가요? 자, 그럼 지금 요게 F0이었거든? 자, 한 개가 밑에 있고 한 개가 위에 있잖아. 여기 사이는 어때요? 이게 보장이 있어요. 사실 말하자면 얘네 둘 사이에 0이 있어야 돼요. 사이값 정리.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에 0이 있어야만은 보통 이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웬만한 거 다 풀린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자, 정답은 3번이 나머지는 다 그렇게 안 돼요.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래프 못 그리잖아. 그러니까 못 그리는 상황에서 연속인 것만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 실근이 있단 말은 반드시 여기를 한번 지나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 9번 문제 있지. 사실 9번 문제도 그러니까 몇 개 해보시면 제가 지금 남은 시간이 정말 짧은데 좀 최대한 도와드릴 건데 그러니까 몇 개 해보시면 그냥 얘는 좀 점 찍기 문제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점을 다 찍어보면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이게 X축을 지날 때마다 존재하는 거거든. 한 번씩.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여기 있는 네 문제가 대표 문제니까 이 네 문제를 그냥 통째로 외우던가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이번 문제는 위에랑 좀 달라졌는데 자, 뭐가 나와 있다? fx가 연속 함수고요. 점 5개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뭐 해봐라? 저 점 5개를 찍어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자, f3은 마이너스 1 점 하나, f-1은 1 점 2개, F0은 2, 점 3개, F2는 마이너스 2, 점 4개, F3은 마3, 점 5개. 자, 이 5개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사이에 다 뭐가 되어 있다고? 여기 사이가 연결은 되어 있어요. 연속입니다. 연속일 때 여러분들 뭔가 느낌 오는 거 있어요? 요거를 만족하는 실근이 몇 개 있는지, 최소 몇 개 있을까요? 정답 올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한 개?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최소 몇 개는? 한 개 보장이 돼요. 이해돼? 다시 여기서 여기는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거는 몰라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있기도 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는 모른다는 거야. 다시 자,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이는 어때요? 반드시 한 번은 지나가야 돼요. 여기 사이는 뭐 그건 알 수 없고 몇 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여기 문제야 사실은. 하나만 더 빨리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12번 있어? 사실 얘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점을 다 찍어가지고 찾는다라는 말이 뭐 틀린 말이 아니야. 제가 지금 3개 좀 짧은 시간 동안 풀어드릴 테니까 문제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인 거를 감안해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얘는 저희가 아마 조만간 특강할 때 좀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드려볼게요. 얘는 이제 좀 풀려보면 그냥 점 찍기 문제야. 점만 잘 찍으면 연속임을 이용해서 그냥 지나가는 문제예요. 자, 얘 있잖아. 우리 옛날부터 종종 했었는데 이번 문제는 왼쪽 가닥에 정확하게 점은 모르지. 하지만 뭐는 알 수 있게요. 우리 보통 이런 조건 왜 나오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왜 나오지? 이거 약간 부호 알 수 있는 거 알아? 그럼 다시 이 조건은요 옛날부터 유서 깊은데 부호를 주는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하나도 모르겠잖아. 이런 경우 팁 먼저 아세요? 자,
한 개를 가 정해주면 돼요. 자, 여기 플러스를 할게요. 우리 다들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가끔 나오는 부호주물 조건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요, 한 개를 딱 정해주면 도미노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얘는 뭘까요? 플러스. 자, 그럼 얘는 뭘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점 찍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점 찍으면 또 알 수가 있어요. 몇 개 지나는지. 자, 저 한번 찍어볼게요. 자, F2는 플러스잖아요. 여기 있죠. F5는, F4는 뭐예요? F7은요? 자, 그럼 여기 사이에 적어도 몇 개? 두 번이죠, 두 번.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찍기 문제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 말을 듣고 아까 그 증명으로 다시 가보시면 사실 포인트는 뭐다? 그 양끝점 넣는 게 포인트야. 요 문제는. 양끝점 넣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특히 이런 식으로 X축을 지나가야 되니까 부호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마무리하시고 수요일 날까지 한번 숙제는 이제 그냥 연습 끝까지입니다. 연습 끝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수요일부터는 미분 나갈게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조만간 특강 때 한번 이번에 말한 대로 선행보다는 좀 뭐 심화 학습을 할까요? 좀 복습도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해보시면 겁먹지마 하다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특강은 다음 주부터예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내세요.